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어느 놀이공원. 제발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엄마. 이곳에는 웅장하다 못해 공포감마저 주는 놀이기구인 자이로드롭에서 한 미국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국 소녀는 공중에 멈춰선 자이로드롭에서 간신히 매달려서 자칫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소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밑에서 오열하고 있는 자신의 엄마를 보며 애절하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밑에서 오열하던 엄마와 공중에 매달린 소녀는 웬 한국인 중년 남자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나 키도 자랐어. 이제 자이로드롭 타러 갈 수 있지? 뭐? 아니 90cm나 되는데 아직도 안 돼? 꼭 타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놀이공원에서 자이로드롭을 타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가족들과 어렸을 때부터 놀이공원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이공원의 기구들을 타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죠. 왜 사람들의 그런 심리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어린 마음에 저도 그런 게 조금 있었나 봐요. 하지만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는 저에게 조금은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처음 본 자이로드롭의 거대함과 웅장함에 놀랐고 그것을 타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서워하면서도 한없이 짜릿해 보이는 뭐랄까 말 그대로 즐겁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렇게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공주님 키가 이만큼 커지면 아빠가 꼭 자이로드롭 태워줄게. 약속. 그래서 저는 매월 제 키를 재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소 120cm는 되어야 자이로드롭을 탈 자격이 주어졌기도 했고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놀이기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자이로드롭을 타기 전으로 되돌렸을 겁니다. 저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도 조금 늦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cm 이상의 키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8살이 되어서였죠. 하지만 막상 제가 그 키를 갖추게 되었을 때는 자이로드롭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집을 이사를 자주 하였어야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어린 마음에 그런 일들이 싫고 불만족스러웠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놀이공원에 가자고 한들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마음에 나 혼자라도 가서 기어이 자이로드롭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때는 자이로드롭에 대한 환상이 심할 정도로 강했던 것 같아요. 리리, 너 자이로드롭 타봤어? 나 저번 주에 그거 타보고 완전 공중에서 기절할 뻔했잖아. 근데 너무 신나는 거 있지? 또 타고 싶다. 반 친구들은 하나둘 자이로드롭을 타본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에 저는 낄 수가 없었죠. 워낙 평소에도 소심해서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그토록 타고 싶던 자이로드롭은 아직 타보지도 못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함이 통하였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저에게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힘들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잘 알았기에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이지 뛸 듯 기뻤죠. 드디어 자이로드롭을 탄다며 말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되었고 저와 엄마는 근처에 있는 놀이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을 타면서 그 시간을 즐겼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이로드롭을 타게 되었죠. 살짝 흥분되고 떨리면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서 130cm도 넘을 때라 자신만만하게 자이로드롭을 타기 위한 대기줄에 서 있었어요. 그래봐야 조그만 꼬마 녀석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이로드롭 코너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어요. 동양인 여자였고 그 당시에 약간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직원이 왜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신경질이 나 있었는지 알게 되었죠. 이봐, 왕시징. 너 진짜 일 제대로 못하냐? 내가 저거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진짜
잘리고 싶니? 선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열심히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 썩어들어 가고 있었구나 싶었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저 직원으로 인해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기리라곤 말이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서 꿈에 그리던 자이로드롭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둥그런 모양의 촘촘히 의자들이 모여있는 모양의 놀이기구였고 가운데에는 큰 기둥이 있어서 이 기둥을 중심으로 둥근 의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에 휙 하고 떨어지는 형식으로 운행되는 기구였습니다. 한껏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욕을 신나게 먹고 있던 직원은 여전히 걸레를 씹은 표정으로 궁시렁거리며 제가 있는 자리와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 안전벨트를 건성으로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건성이었어요. 저는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의 첫 경험이었던 터라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다음 제가 탄 자이로드롭은 서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타지 않았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으셨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던 자이로드롭은 덜컹 소리와 함께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엄청난 속도로 땅을 향해 내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놀이기구는 그런 맛에 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번 멈춰선 자이로드롭은 다시 한번 덜컹 소리를 내더니 아래로 하강하려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있던 안전벨트는 그대로 열려버리고 말았죠. 그 당시에 소변을 지리지 않은 건 천운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아예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고장난다고 하더니 딱 제가 그랬습니다.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수직으로 하강하는 놀이기구는 안전벨트가 유일한 의지처였는데 그것이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100m가 넘는 하늘에서 멈춰선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제 안전벨트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아래쪽에서도 부단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고 어딘가로 전화를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자이로드롭 자체의 기계 결함으로 잠시 멈춘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기계가 고쳐질 것이고 저의 신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벨트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견된 인재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체크할 때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말을 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당시에는 워낙 소심했던 저였기에 그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벌어진 안전벨트를 꼭 쥐고 있었지만 무심한 자이로드롭은 저를 살려주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덜컹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제 허리에는 벨트끈이 걸려 있었고 그 덕에 100m 아래로 처박히는 일은 당장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공포증도 유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앞둔 상태다 보니 아마도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타러 온 거지? 시간을 돌리고 싶다. 다시는 이딴 거 타지 않을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허리에 묶인 벨트끈은 그리 타이트하지 않았고 언제 풀려버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어느 정도 노출되다 보면 이런저런 잡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저 또한 그랬죠. 작게 보이는 아래쪽에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콩알처럼 작았지만 오열하며 저를 걱정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저를 향해서 무언가 크게 외치고 계셨어요. 너무 멀어서 게다가 울면서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주변의 소음이 너무 심해서인지는 잘 몰랐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살고 싶은데, 정말 살고 싶은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런 걸 타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엄마는 제가 잘못되면 평생을 마음 아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런 생각까지 들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포기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점점 제 허리에 묶인 벨트끈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을 준비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밑에서 엄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해서일까요? 아까보다는 정확하게 엄마의 말소리가 잘 들리는 듯 했죠. 미리, 조금만 참아. 견뎌야 해. 지금 바로 밑에 아저씨가 구하러 가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나를 구하러 온다고. 아직 구조대도 보이지 않았고 밑에는 아무도 없는데. 응? 엄마의 말을 듣고 살포시 감은 눈을 떠서 아래를 보니 실제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었는데 혈혈단신으로 이곳 자이로드롭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이로드롭을 올라오고 있는 저 사람은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다면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침이 없는 움직임. 마치 평평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저 사람은 거침없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미처럼 보이던 그 사람은 어느새 둥근 호밀빵 크기 정도로 보일 만큼 저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체 모를 아저씨와 만나게 되었죠.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아저씨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정도의 주름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실주름이 조금 있었고 나이는 아빠의 나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탱탱한 피부 때문인지 약해 보이지는 않는 동양인 아저씨. 이 아저씨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면서 부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밧줄로 어떤 매듭을 찢더니 저를 묶었죠. 그리고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서서히 아래로 저를 내렸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이죠. 무슨 명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었지만 저를 구해준 동양인 아저씨를 만나자마자 그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그 높은 곳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내려오면서도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혀 믿기지 않지만 저는 잠시 후 땅에 내려왔습니다. 두 번 다시는 밟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엄마에게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제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놀이공원에 오자고 하지 않을게요. 그 이후로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고 놀이기구 엔지니어까지 와서 기계적인 결함을 해결하고 위에 고립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도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의 직원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저를 구조해주신 분은 한국인 아저씨였고 과거 전문 산악인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도 진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국인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 덕분이었죠. 꼬마야. 아저씨도 딱 너만한 나이에 높은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단다. 그때 난 결심했지. 다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아예 산을 정복해버리자고. 아저씨는 그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암벽을 거뜬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너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 나중에 지나고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미국인 리디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